협조했던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12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를 집계한 결과 긍정 69.5%, 부정 24.6%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과 야당의 중국 불효 외교 공세로 3주째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트코인 투기 논란,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특사 파견 논란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영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께 뭘 질문할까요? 네.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요, 두 분이? 예, 주거니 받거니. 예, 네. 맨날 나오는데 이게 여론조사 질문 뻔하잖아요. 이번에 현안 조사를 플리바게닝 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플리바게닝? 이택수 이게 나왔나요? 네. 예. 이제 장시호 씨 때문에 네, 장시호 씨 선고가 예상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가 같이 있어야 재밌는데, 왜냐하면 네. 1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네. 검찰의 전략적 미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3년쯤 구형했으면 검찰에서 3년쯤 구형했으면 3년에 5년쯤 집행유예가 나왔을 가능성이나 법원이 받아줄 수가. 예, 근데 법원이 딱 보기에 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야, 아무리 많이 협조했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요즘 검찰하고 법원하고 조금 엇박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엇박자 나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쨌든. 예. 네. 한국말로 이제 유죄 협상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플리바게닝에 대한 유죄 협상 제도? 유죄 협상 제도. 아, 플리바게닝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네. 사전적 정의가 유죄 협상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맞네요.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할 경우에 형벌을 가볍게 해주거나 또 감면해주는. 띄워놔보세요, 계속. 플리가 무슨 뜻입니까? 뭐 탄원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저 내용이고요. 플리를 F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죠? 플리요? 예. 글쎄요. 플리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리마켓 안 들어봤어요? 조그만 시장들 막 모여있는. 아, 그래요? 예, 플리마켓 안 들어봤어요? 네, 저는. 벼룩시장. 아, 그 그렇습니다. F로 바꾸면 벼룩이 됩니다. 영어 학원을 맞습니다. 예. 플리마켓. 그래서 저것을 발음을 잘못하는 사람들 어떨 때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무슨 벼룩이 바게닝을 하지? 그래서 좀 플리바게닝. 예. 아무튼 이제 그 기소적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 이 플리바게닝이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2005년도에는 이제 대검에서 추진을 하다가 언론에서 검찰이 아직은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돈이 많은 피의자가 또 유리할 수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채택이 안 됐었고요. 또 2011년도에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사법 협조와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 제도 뭐 이런 제도를 도입 추진하다가 역시 여론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장시호 씨 때문에 다시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TBS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거나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 도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7%. 야, 이게 좀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의 경우에 사법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9.3%로 2배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의견은
이제 설문 과정에서도 장시호 씨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장시호 씨 때문에 이 플리 바게닝 제도가 여러 번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적폐 수사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 2005년도, 11년도와는 다른 여론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때 많이 반대했었나? 2013년, 14년? 뭐 그때 조사를 저희가 하진 않았는데 예. 당시에 당국에서는 그런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던 거 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정당별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2%로 가장 높았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이 71.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도 53.2%로 그보다는 낮지만 과반을 넘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하고 또 바른정당 지지층은 국민의당 지지층은 조금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국민의당 지지층은 과반에 지지 못하는 46.9%,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오히려 사법정의 훼손하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6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진보 색채가 강한 광주, 전라, 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60% 이상 범죄 50% 이상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부산, 경남, 서울, 대전, 충청 순이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봐야 되나? 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하는데 장시호가 악의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찬성 의견이 높아진 게 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아마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거는 어쨌든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데 장시호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이 없다면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장시호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적폐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진보층이나 중도층들이 인정한 거 아니냐. 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지금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리바게닝을 이해한다는 것만도 근데 특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질문 자체를 제가 보니까 좀 상세하게 질문 워딩을 좀 리얼미터에서 이번 조사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장시호 사례를 쭉 설명하면서 단순히 플리바게닝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판단을 못하죠.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최근 이슈화가 됐고 또 질문 자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듣고 정확히 판단했다고 보고요. 무응답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단 유보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뭐 5%인가 6% 정도밖에 무응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30, 40대가 좀 긍정적 의견이 당연히 높았죠. 예. 진보층, 중도층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40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통 요즘에 보면 40대가 되게 포스트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그래서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층이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3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40대, 20대 이런 순으로 보통은 조사가 되는데 복잡한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30대보다는 40대들이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고요. 20대의 찬성률이 30, 40대보다는 약간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판단 유보층이 한 16.8%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원인 같고요. 어쨌든 이 사안의 성격상 정치 관심도가 30, 40대에 비해서 20대가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층에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제법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여하튼 장시호 씨 덕분에 관련해서 영재센터 후원금 또 영재센터 또 자금 관련한 횡령 뭐 이런 부분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플리바게닝 성격의 진술이 굉장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형사사건의 90%가 플리바게닝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런 최근에 장시호 씨의 진술 덕분에 이런 적폐수사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50%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2년 6개월형이 나왔잖아요. 검찰이 1년 네. 6개월 구형을 했는데 일단 뭐 법조계 인사들은 또 율사들은 너무 검찰의 구형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임 횡령이 그 억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그 배임 횡령이 크잖아요, 형량이. 네. 그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이면 무척 적게 나온 거다. 그리고 네. 법원에서도 어쨌든 검찰이나 법원이나 플리 바게닝적 성격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플리 바게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진 거고. 예. 근데 검찰과 법원이 좀 입장이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은 뭐 그야 말대로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나름 그 기소 독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금 재판들도 연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시호 씨의 진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정도 감량을 해준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그 장시호 씨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이 혐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1년 6개월로는 도저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공감을 하겠죠. 다만 검찰의 입장을 또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그 상반되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 찬성 의견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만이 사회적 거악 같은 경우를 척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은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걸 드러내기 어렵다. 범죄 혐의를.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정농단이나 이런 어떤 거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플리 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뇌물죄, 배임죄, 횡령죄, 알선수재죄 등 5대 중대부패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대쪽에서 논리도 상당히 주장이 탄탄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제도 도입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플리 바게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무소불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뭐 이렇게 형량을 조율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 비리도 이현수 기조실장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게 제도가 도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검찰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 도입까지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대체적으로 한 60% 가까이가 찬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적폐청산 이 한가운데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규명이 돼야 한다. 특히 이제 삼성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용 이 재판 같은 경우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 그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기업의 범죄 또 정권의 어떤 농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 사회예요. 그렇죠. 오히려 내부 고발자가 내부에서는 검찰도 그러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인생이 그 상당히 망가지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플리 바게닝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고 내부 고발자가 함께 죄를 범했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정의를 실천을 위해서 좀 기여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들죠. 근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면 검찰이 그만큼 검찰 권력이 좀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좀 성공을 해야만이 이런 선의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순기능이 많아지는 거지. 잘못하면 칼자로 또 세게 쥐어지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플리 바게닝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걸 박시영 저한테 묻고 싶은 거죠? 저는 판단 유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3.7%가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냥 플라잉 니킥으로 바로 날아가는 건데. 예? 저기 의원님은 어떻게? 그럼 100% 찬성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검찰 권력이 더 거대해진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플리 바게닝이 지금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이게 공개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예.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지 그것도 않습니까? 저는 찬성해요. 아, 찬성하는 입장. 그럼요. 아, 예. 예, 그래서 자꾸만 네. 음지로 가려고 하는, 음지에서 다 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돈 받잖아요. 네. 받아보셨나요? 누구요? 저 당연히 받아봤죠. 아, 그런가요? 세비. 후원금? 세비. 합법적인 후원금? 예, 그럼요. 네. 세비도 받고. 아, 세비. 예. 네. 저한테 돈 준 적 없잖아요. 돈 잘 벌 때. 네, 없습니다. 찬성에 반대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제 로비스트는 로비스트 찬성하는. 본인이 뛸 수 있잖아요. 로비스트. 네. 여기도 로비스트 할 수 있고. 찬성에 반대 로비스트. 찬성하죠. 자기가 뛰려고. 최근 들어서 아무튼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관련된 조사가 측근들을 통해서 예. 검찰에서 실마리를 찾고 이 본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국민들의 입장, 그런 보도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플리 바게닝 제도가 아니었으면은 예. 그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장시호 씨가 이런 진술했겠느냐. 그럼요. 혹은 예.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향후에 누가 이 실토를 하겠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진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을 예.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건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면 검찰이 장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은 검찰이 그 기소 독점주의에서 구형도 마음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법원은 어쨌든 검찰이 구형하는 것에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올려쳤지만 네. 그 범위 내에서 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구형하면 예를 들었고 70% 선고가 나오게 되면 검찰이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검찰이 올려치고 내려치고는 자기 마음인데 네. 그러지 말고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어느 정도 형량을 딱 정해놓으면 검찰의 불법이나 이런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로비스트도 괜찮아요. 네. 로비스트 하면은 같은 회사 사면 복권되시면 아니요,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복권돼서 다시 배지를 다시면 아니요,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나 국회 안 간다니까. 아, 안 갑니까? 아, 예. 좋은 아니, 속보가 떴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지금 25년 구형을 받았네요. 안종범 전 수석이 6년형을 구형을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와, 15년을 예상을 했는데 25년. 최고형이에요, 저게. 6.15는 최고예요, 6.2. 로는 최고죠. 그래서 25년 구형할 때는 보통 무기를 때리거든요. 네. 오, 저도 충격이네. 네. 저도 15년 예상을 했는데 네. 15년 예상을 하면 구형을 하면서 법원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검찰이 법원은- 구형한 거잖아요. 네. 검찰이 구형한 검찰이요. 거죠. 예. 저렇게 되면 최소한 15년 이상의 형이 나오죠. 그렇죠. 선고는 1월 초순경에 이루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오늘 있는데요. 국민들이 뭐 호프 한 잔 좀 하겠는데요? 아유, 그래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개인이 또 불행한 건데 호프해야죠. 뭐 여하튼 뭐 장시호 씨 덕분에 이 18가지 혐의 중에서 또 여러 혐의가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플리 바게닝 찬성을 10명 중에 6명가량 향해 아, 조금 더 올라가겠네요. 네. 이제 이제 대통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예, 아니 그 검찰 신동빈은 네. 얼마 했나? 신동빈은 4년 구형, 안종범은 징역 6년을 구형했네요. 예. 아, 장시호가 아니라 최순실 25년. 네. 야, 이쯤 되면요. 그럼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가죠. 아,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네. 왜냐하면 공동 기획을 했더라도 이 공동 기획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거 밑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충격적인데요. 네, 예, 생각보다는 저렇게 많이 되면 나왔습니다. 한 15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하게 되면 저 2분의 1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가중 추가를 취지죠. 가중 예, 처벌할 예. 수 있거든요. 그럼 22년 6개월. 우리 후배 상계동파가 22년 6개월 살고 나왔어요. 네. 살벌어. 야, 저러면 이제 살아서 햇볕 그 바깥 세상 못 봅니다. 네. 나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 너무 충격이 돼서 방송 진행을 못 하겠는데 호프만 치러 가야겠는데. 25년. 좀 놀랬죠. 네, 놀랐습니다. 예. 예. 오늘 같은 날 호프 많이 마셔야 되는 게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합니까? 호프만.
호프만 이 맛이야, 호프만. 그래. 안주 먹지 말고 호프만. 예. 자, 대통령 지지율 가보죠. 문재인 충격이네, 대통령 진짜.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0% 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예. 이번 주 주중 집계가 69.5%로 아하. 1.3% 하락하면서 예. 오랜만에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4.6%로 나타났고요. 예. 월요일 날은 69.8%로 시작을 했고 화요일 날 68.4% 그리고 어제 69.8%로 다시 마무리가 됐는데 월요일 날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논란 또 중국의 쌍중단, 쌍괴 병행 북핵 해법 관련 또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논란, 예. 또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특사 파견 논란이 있었고요. 화요일 날은 중국의 산불 주장과 관련된 또 야당의 공세, 예. 산불이라면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라는 거 하고 한미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은 또 안 된다. 예. 또 미 MD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산불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서 야당의 보수 야당의 이제 굴욕 외교 관련된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또 매체에서 북한과 이 대화 체제를 전제로 해서 80조였죠. 80조 대가 요구 관련된 보도가 있었으면서 화요일 날은 68.4%까지 빠졌는데요. 아무튼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불 또 산무 관련된 야당의 비판 관련 보도 때문에 화요일 날 68.4로 제일 저점을 찍었고요. 어제는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69.8%로 소폭 회복을 했는데 회복 그 강도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69.5%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뭐 소폭 하락이긴 한데 20대들이 좀 20대에서 좀 빠졌어요. 예. 보면 20대는 제가 볼 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간 이게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게 서류 조작, 위조 이런 부분들이 뭐 143건 발견됐다. 중간 발표인데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은행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채용 비리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취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논란들도 20, 30대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20대들 특히 이제 박탈감이 큰데 경제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사행 심리 조장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비트코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5, 60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중국 방문 홀대론 관련해서 논란 그리고 임종석 실장 네. 이 중동 특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어쨌든 좀 어수선한 며칠간이 좀 어수선한 어떤 그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민주당 지지도 오히려 좀 올라가는 기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또 TK하고 이제 보수층에서 또 50대에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화요일 날은 이제 강정마을, 제주 강정마을 부상권 철회 관련된 소식이 특히 보수 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포털에서 많이 읽은 뉴스로 또 상위권에 랭킹이 되면서 보수 유권자들 또 TK 쪽에서 또 일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강정마을 사안 보면서 좀 황당한 게 유승민 대표가 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정부 발표. 불법 시위자들에 네, 대해서 네, 정부가 이 대처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근데 본인은 또 대선 때 본인도 그렇게 지금의 정부 그렇죠. 입장처럼 발표해놓고 본인 대선 공약 때는 지금 와서는 정부의 이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서 본인도 물론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법원에서 그렇게 이 조치를 취했을 때 정부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선 공약 자체는 유승민 대표도 당시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조치와 동일하게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경제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다 이제 당대표 되시니까 또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요? 공약을 번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사과하면 안 되죠. 공약을 가짜로 만든 걸 사과해야죠. 네? 그걸 왜 사과해? 공약 번복이 아니라 공약 때 당선만 되고 보자고 하면서 속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제주에 갔을 땐 제주에 맞는 얘기하고, 그럼요. 예. 딴 데 가면 또 딴 데 얘기하고, 예. 뭐 대부분
정치인들이 좀 그런데 예. 의원님은 좀 그러시지 않는 편이죠? 일관성이 있지 제주 왔을 않습니까? 땐 제주에 맞는 얘기하는 거 제주 부르다가 눈태 맞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좀 그동안 이 사회적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니면 탄압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쌍용차, 그 밀양 송정탑 뭐 이런 예. 강정말 많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사면 논란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 구상권 관련된 예. 논란들이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이게 그 노동자들 그 파업하는 것도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고해갖고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서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동자들에게 손배소 청구하거든요. 네. 그럼 뭐 그거 액수가 막 수십억 대, 100억대예요. 이것 때문에 파업에 참가한 그 노동자들 파산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갖고 이게 21세기형 탄압이다. 즉 헌법 정신을 위배한 거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당연히 이게 촛불 그 정부는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2%인가 예, 그렇죠? 굉장히 낮고요. 물론 이제 노동조합 중에서도 이 적폐도 있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양성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요. 야, 강정마을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판단인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줘요? 아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K 쪽이나 50대에서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직접적으로 예. 이걸 딱 규명할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 원내대표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컨벤션 효과죠. 워낙 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었고요. 예. 한성교냐, 김성태냐, 혹은 홍문종이냐. 근데 예. 결국에는 김무성, 홍준표 대표의 지지를 받은 김성태 의원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표차로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덕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7.8%에서 19%로 1.2%포인트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좀 소폭 하락한 부분을 만회해서 4.2%포인트 오른 53.3%를 기록했고요. 국민의당은 횡보했습니다. 6.1%, 바른정당은 4.7%로 1.6%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은 0.8%포인트 빠진 3.5%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원진 의원의 문재인 씨 발언이 오히려 그 민주당과 또 이 대한애국당과의 전선 혹은 뭐 자유한국당과의 전선을 형성시킴으로 인해서 꽤 많은 SNS에서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한중 정상회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정치적인 효과 또 계속 이제 최순실, 장시호, 우병우, 뭐 최경환 이제 적폐 세력과 관련된 재판 또 수사 소식 또 영장 청구 소식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을 한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4.7%로 한국당이 오르니까 또 그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민주당 지지율하고도 보면 좀 상관성이 있는 편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도 좀 상관관계가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면 바른정당은 좀 빠지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당과 합당 가능성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당내 이 내용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6.1%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그 김성태 효과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서 가장 바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김성태 대표가 등극을 하면서 바른정당 내에서 국민의당 쪽으로 쏠려있던 이 분위기가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의원 중에 일부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으로 합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1명 중에 한 너댓 명은 간다 예, 이렇게 얘기가 그게 나오고 있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등극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바른정당하고 합체하거든요.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일부가. 이달에 선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권에서는 25일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네, 성탄절날 촛불을 쏠 거다. 통합선언을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럼 만나면 Are you Jesus? 아무튼 그 국민의당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시기만 좀 남아있지.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금 그 사퇴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사퇴 안 하고 있죠. 그럼 출당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선언을 하게 되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소집 요구가 생길 거고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당 전 당원의 표심은 안철수 대표한테 좀 더 우호적인데 대의원들은? 대의원들 구조에서는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반이다, 막상막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평화개혁연대 이 흐름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흐름과 거의 엇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평화개혁연대하고 오늘 구당초 초선이 오찬회동을 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선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파가 소수로 몰릴 거다. 의원 중에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호남 의원들 일부가 뛰쳐나올 거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당대회 부결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다. 통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구당초라고 하는 초선 모임이 이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진 모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줘서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기운이 원내에서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어차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칼을 뽑았기 때문에 예. 조만간 입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25일 날 결정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